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난 차시에서 농구 선수들 해서 그 KNN 가지고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본다고 해서 이제 그 어떤 바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좀 이제 전체적인 감이라 그럽니까? 좀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이번 차시에서는 이제 스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불리는 것을 해볼 텐데요. 그래서 SVM이라고 불리는 그죠? 스포트 벡터 머신 이라는 것을 또 이제 전체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요걸 접목시킨 이제 또 예제를 또 해볼 겁니다. 지금 보는 책에서는 이게 또 책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의 버전업 라이브러리가 조금씩 문제가 있어서 또 그걸 또 다 수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책을 좀 조금 읽어드리면요. 이전 단원에 다룬 예제, 즉 우리 농구 관련이죠. 그걸 이제 예제를 가지고 이제 그 SVM을 해볼 텐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우리 앞쪽에서 서울 어딘가에 데려다 놓고 여기가 강남일까 강북일까라고 묻는다면 이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KNN 알고리즘에서는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답변을 듣고 그다음 판단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다른 방법으로 이제 좀 질문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곳이 한강의 북쪽인가요? 남쪽인가요? 해서 이제 그 북쪽이라고 말하는 사람, 남쪽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제 어떤 선을 긋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SVM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한강이라는 그 기준으로 강북인지 강남인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한강이라는 게 강북인지 강남인지를 결정하는 그 결정 경계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도 decision boundary 이런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결정 경계선이라는 단어.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좌표계가 있으면 예를 들면 여기는 북쪽 올라갈수록 북쪽이고 이쪽은 이제 동쪽이라고 할 때 이쪽으로 갈수록 동쪽이죠. 그래서 용산이 이쯤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이 이쯤 있대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금호가 이쯤 있고 그 다음에 한남이 이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작이 이제 강남이죠. 동그라미가 강북이고 세모가 강남입니다. 반포가 이제 강남이고 신사가 강남이고요. 그 다음에 압구정이 강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색깔이 이건가?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결정 경계선이라고 불리는 라인을 긋게 될 건데요. 이런 위치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그 한강의 위치를 그죠? 이걸 구분하는 라인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은 예를 들면 이렇게 끌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다음에 뭐 이렇게 끌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이런 무수히 많은 라인이 꺼여진다라는 거죠. 이런 라인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 경계선. 그죠? 요게 이제 결정 경계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트 벡터라는 놈이 바로 이 결정 경계선을 찾는데 사용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스포트 벡터라는 단어에서 벡터는 2차원 공간상에 나타난 데이터 포인트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벡터는 보통 이제 방향하고 크기를 갖는 선인데, 그죠? 이제 결국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벡터에서 지금 공간에서는 이런 하나의 어떤 점, 그죠? 하나의 점도 이제 벡터로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트 벡터라는 단어에서 벡터는 데이터 포인트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스포트 벡터라는 것이 이제 결정 경계선과 가장 가까이 맞닿은 데이터 포인트를 의미한다는 것. 그죠? 이제 스포트 벡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결정 경계선 아래쪽에 나오는 디시전 바운더리와 가장 가까이 맞닿은 데이터 포인트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한남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끊는다면 뭐 동작 압구정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뭐 그림에서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스포트 그 데이터 포인트 즉 스포트 벡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스포트 벡터가 뭐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이런 용어는 외워두시면,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뭐 한남이라든지 이런 라인하고 직접적으로 가장 그 맞닿은 데이터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개념, 이 스포트 벡터 머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제 개념으로 마진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마진. 요거는 이제 스포트 벡터와 결정 경계선이죠. 결정 경계 사이의 어떤 결정 경계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 경계선은 이런 선이잖아요. 그죠? 이런 선이고, 그죠? 그 다음에 스포트 벡터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요런 놈들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라인하고 색깔을 자, 선이 요렇게 있다고 할 때 요 선과 이 스포트 벡터라고 불리는 요런 그 데이터 포인트죠. 그죠? 데이터 포인트 얘와의 거리 있죠. 그죠? 요 거리를 이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SVM의 그 목표, 그죠? SVM의 이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진을, 그죠? 이 마진을 최대로 마진을 최대로 하는 결정 경계를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는 것. 그래서
일단 우리가 SVM이 뭐다라는 걸 뭐 당장은 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요런 걸 전체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 요런 용어들이, 그죠? 그래서 SVM의 목표는 마진을 최대로 하는 결정 경계선, 그죠? 요 데이터 포인트와 요거와의 사이를 최대로 가지는 이 라인, 그죠? 결정 경계선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SVM이 하는 알고리즘의 역할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진이 클수록 이제 우리가 현재 알지 못하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대해서 안정적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이제 나오고요. 그래서 마진을 최대로 하는 결정 경계를 학습 단계를 통해서 찾아낸 뒤에 테스트 단계에서 입력되는 새로운 데이터가 결정 경계 위쪽이냐 아래쪽이냐에 따라서 분류값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좀 얘기를 하면 결정 경계는 서로 다른 분류값을 결정하는 경계고요. 그 다음에 스포트 벡터라는 것은 결정 경계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는 최전방 데이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진이라는 것은 결정 경계와 스포트 벡터 사이의 거리를 얘기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죠? 간략하게나마, 그죠?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그 다음 단계, 이제 단계 깊어질수록 이제 나중에 수식으로 표현되고 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요 정도 수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은 어떤 결정 경계선이,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 데이터가 많고 여기에 세모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세모가 있다, 그죠? 요렇게 있을 때 이 결정 경계선을 여기로 하는 게 옳으냐 여기로 하는 게 옳으냐의 문제가 있거든, 그죠? 그래서 1번으로 하면 어떻게 보면 100%다 인식을 하게 되고 2번을 하면 세모 하나가 좀 오차가 잘못 분류가 됐죠. 근데 이제 물론 학습할 때는 당연히 이제 2번이 참 1번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쪽의 마진이 굉장히 작아진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쪽 가운데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그죠? 그래서 성능이 좋은 머신러닝 모델이란 학습 시 에러가 적은 모델이 아니라 테스트 및 운용 시 에러가 적은 모델이기 때문에 보통 이 마진의 입장에서 보면은 2번 라인이 이제 좀 좋은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더 나오는 용어가 우리가 이런 판단을 할 때 코스트라고 불리는 비용 C 값입니다. 요 용어는 이제 그 알고리즘에서 사용되는 변수에 사용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라는 변수를 SVM에서 사용하고요. 이 코스트가 낮을수록, 그죠? 코스트가 낮을수록 마진을 최대로 높이고, 코스트가 낮을수록, 그죠? 그 다음에 마진을 최대한 높이고, 그죠? 학습 에러율을, 그죠? 증가시키는 방향. 그러니까 마진을 최대로 높이고, 코스트를 낮추고, 마진을 높이고, 학습 에러율을, 그죠?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결정 경계선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이 높을수록 마진은 낮아지고 학습 에러율은 감소하는 방향으로 결정 경계선을 만든다라고, 그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용이 너무 낮으면 이제 과적합의 위험이 있고 너무 높으면 또 과대적합의
그러니까 비용이 너무 낮으면 과소적합의 위험이 있고 너무 높으면 과대적합의 위험이 있으니 적절한 비용값을 찾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코드에서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SVM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요 선이죠. 결정, 경계, 선입니다. 결정, 경계, 선인데 결국은 SVM 학습의 최종 목표가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 결정, 경계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우리 앞쪽에서 이런 이게 강북이고 이게 강남이다. 그죠? 뭐 이렇게 지도상에 그죠? 요게 뭐 동쪽이고 북쪽이다. 그럼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보니까 이거는 2차원 도면이잖아요. 그죠? 2차원 공간이잖아요. 근데 결정 경계에서는 그 차원의 한 차원이 작은 1차원으로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공식이 결정 경계라는 것은 사용되는 데이터의 차원의 마이너스 1차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3차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까지 뭐 데이터가 하나 XYG 이렇게 하나 더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결정 경계는 어떻게 돼요? 선입니까? 면입니까? 점입니까? 그죠? 뭐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공식에 의하면은 3차원이니까 301이니까 2차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3차원일 경우에는 결정 경계가 면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런 결정 경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한글로는 초평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네요. 그죠? 그래서 결정 경계가 이런 공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그 개념상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그 커널 트릭이라는 거죠. 커널 트릭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커널 트릭. 우리가 이제 SVM의 핵심이 주어진 데이터 분포 속에서 결정 경계를 찾아내는 거라고 얘기를 했고, 2차원 공간에서는 두 개의 데이터 집합을 가로지르는 선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에서는 두 개의 데이터 집합을 가로지르는 초평면을 찾아내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1차원의 결정 경계 같은 경우에는 뭐 0차원, 즉 점 하나로 이제 구분을 또 해야 되는 점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세모, 동그라미, 세모가 있다. 그죠? 이 라인을 구분하는 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찾아내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n-1차원의 초평면으로 두 데이터 집단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 SVM 입장에서는 주어진 어떤 저차원 벡터 공간의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이제 벡터 공간으로 옮겨줌으로써 결정 경계를 찾는 방법을 이제 고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의 이제 결정 경계가 점으로 표현될 때는 사실은 이 세모와 이 동그라미 이 세모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걸. 그죠?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걸 2차원으로 표현해 가지고 세모를 위로 올리고, 그죠? 동그라미는 이런 식으로, 그죠? Y와 X 좌표에 나오는, 그죠? 그러면 위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는 이 선상에 모두 다 존재를 했다면, 그죠? 이걸 갖다가 공간의 그 벡터를 고차원 벡터로 이제 옮김으로써 이것의 위치 부여를 하나 더 해버리는 거죠. 계산을 해서.
그러면은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결정 경계선을 이렇게 그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점으로 표현되는 결정 경계선이 어떻게 돼요? 고차원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정 경계를 찾아내는 방법을 고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1차원 데이터는 X축 위의 어떤 점이었지만 결정 경계가 굉장히 이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2차원으로 옮겨줄 경우에 Y축이 생기게 되고, 예를 들면 Y는 X제곱이라는, 그죠? 요걸 X제곱이라는 걸로 이제 Y 차원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올려버리면, 이제 결정 경계선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옮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차원의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옮겨주는 이런 함수, 그죠? 그러니까 저차원의 어떤 이런 원래 원본 데이터를, 그죠? 고차원으로 다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죠?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런 기능을 매핑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용어도 매핑 펑션이라는 단어도 좀 알아두시고요. 근데 이제 이 매핑 함수를, 매핑 펑션을 가지고 실제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이제 옮기기에는 계산량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고차원으로 보내진 않지만 동일한 효과를 줘서 매우 빠른 속도로 결정 경계선을 찾는 방법이 바로 커널 트릭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공간을 이렇게 매핑시켜 주긴 하는데, 그죠? 그런 효과를 실제로 옮기지는 않지만 그런 효과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을 보고 커널 트릭이라고 합니다. 커널 트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커널 트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쭉 읽어 나갈 때, 그죠? 논문을 봐도 그렇고 그냥 다른 책을 봐도 그렇고, 그냥 커널 트릭이라는 단어가 SVM에서 나오면 머릿속에서 그죠?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옮겨가는 건데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런 효과를 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바로 커널 트릭이구나 라는 것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책에서 예제를 또 비슷하게 그림을 하나 그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 그림은 제가 잘 못 그리지만, 자,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세모가, 그죠?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그죠? 이걸 갖다가 이게 2차원 지금 벡터 공간이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결정 경계선을 좀 나누려고 하니까, 라인을 끌려고 하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끌 수도 없고, 그죠? 좀 답답하죠. 그래서 2차원을 하나 높입니다. 3차원으로. 그죠? 높이면 예를 들어서 이걸 그 케이크라고 생각해요. 위에서, 그죠? 탑에서, 즉 위에서 바라본, 탑에서 본 케이크라고 보면 이게 촛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여기는 뭐 다른 어떤 장식이고, 그죠? 그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공간 2차원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3차원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죠? 이 초가 위로 올라가고 이 세모가, 그죠? 이런 곳에 어떻게 이제 매핑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책에서는 잘 그려놨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세모 이렇게 세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공간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올라와가지고 여기에 동그라미가 이렇게 배치된다는 거죠.
그러면 3차원이니까 2차원의 결정 경계선이 아니라 뭐죠? 이런 어떤 초평면, 그죠? 평면의 경계선이 결정 경계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결정 경계 초평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결정 경계 초평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어떤 라인이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래서 저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 차원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결정 경계를 못 찾아내면 이렇게 고차원으로 데이터 즉 벡터를 이렇게 옮겨가지고 결정 경계를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커널 트릭이다. 커널 트릭이다. 그죠? 라는 것도 이렇게 같이 용어랑 엮어가지고 좀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SVM 코드를 지금 보기 전에 그 일반적인 어떤 SVM의 내용을 용어를 써서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SVM이 2차원 벡터 공간상에서 직선이 아닌 결정 경계선으로 데이터를 분류한 예제를 보신다면 모두 커널 트릭의 결과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형 SV, 그러니까 커널 트릭이 그러니까 이렇게 선형 SVM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커널 트릭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형 SVM은 이 커널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분류, 그죠? 비용 그 C 코스트를 조절해서 마진의 크기를 그냥 그죠? 2차원이니까 조절하면 됩니다. 근데 선형 분리가 주어진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경우에 고차원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효과를 통해서 결정 경계를 찾고 이제 비용 C와 여기는 선형은 이제 비용 C 코스트죠. 요것만 가지고 찾으면 되고요. 커널 트릭은 코스트에다가 이걸 C라고 표현하죠. 에다가 감마라는 변수 하나가 더 붙습니다. 이렇게 그죠? 요거는 RBF 커널이라고 나중에 나오는데요. 감마라는 변수가 더 붙어요. 그래서 C와 감마 값을 조절해서 이제 마진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왜냐하면 뒤에 이런 함수가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스트만 사용할 수 있는, 코스트만 사용해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커널 트릭이라는 것으로 이제 C와 감마 값을 이용해서 이제 구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커널 기법이 뭐 종류가 많은데 아무리 많아도 그죠? 이 책에서는 뭐 RBF 조금 전에 표현한 요 RBF라는 놈을 가지고 이제 예제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RBF 커널은 데이터 포인트에 적용되는 가우시안 함수의 표준 편차를 조정해가지고 결정 경계의 공유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그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수식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걸 한 단계 더 깊이 나중에 볼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또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 조정 변수를 감마라고 부릅니다. 그죠? 표준 편차 조정 변수를 이제 감마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커널 트릭은 코스트와 코스트 C 감마라는 변수로 RBF 커널, 그죠? 감마라는 변수로 조정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당연히 이제 감마가 커지면 데이터 포인트별로 허용하는 표준 편차가 작아져서 결정 경계가 작아지면서 구부러진다고 합니다. 그죠? 요건 나중에 이제 그림으로, 그러니까 실제 코드에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될 거고, 그 코드에서 나중에 이제 코드가 완성되면 그 코드를 가지고 좀 심각하게 또 고민을 여러분이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요. 어쨌든 감마 크기에 따라서
결정 경계의 공률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점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묶어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감마 값하고 시 값을 이용해 가지고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함수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VM 실습을 할 때 정확도를 이제 높이기 위해서 조절 가능한 파라미터로, 여러분은 이 조절 가능한 파라미터 그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절 가능한 파라미터는 여러분은 현재 두 개만 생각하면 됩니다. 방금 얘기한 코스트와 그죠? 감마, 요것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를 조정을 해서 이제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좀 보면은, 이제 비용은 이제 코스트죠. 자, 코스트는 마진, 요거는 마진 너비 조절 변수입니다. 자, 이런 거는 외워두십시오. 그죠? 클수록 마진 너비가 좁고, 작을수록 마진 너비가 넓어진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마, 그죠? 감마. 자, 감마는 커널의 표준 편차 조절 변수입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작을수록 데이터 포인트, 이제 여러분이 데이터 포인트라는 단어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데이터 포인트의 영향이 커진다는 겁니다. 커져서 경계가 완만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수록, 이 감마가 클수록 데이터 포인트의 영향이, 그죠? 요거는 적게 미쳐서 경계가 구부러집니다. 그죠? 말은 요렇지만 나중에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날 겁니다. 대신에 요런 거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전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식이나 이런 걸로 표현되면 좋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걸 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수식으로 넘어가서 또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런 정도 파라미터 튜닝 레벨에서는 요런 내용을 이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알고리즘의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장점은 커널 트릭을 사용함으로써 특성이 다양한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강하다라는 거고요. N개, 왜냐면 고차원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동해가지고 결정 경계선을 확실히 좀 더 만들 수가 있다는 소리겠죠. N개의 특성을 가진 데이터는 N차원 공간의 데이터 포인트로 표현되고, N차원 공간 또는 그 이상의 공간에서 초평면을 찾아 데이터 분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둘째는 이제 파라미터 C와 감마를 조정해서, 이제 이 말을 이해되죠? 조정해서 과대적합, 과소적합에 대처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셋째는 적은 학습 데이터로도 딥러닝만큼 정확도가 높은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점은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특성이 비슷한 수치로 구성된 데이터,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실습한 농구 선수의 3점 슛 횟수, 블로킹 횟수로 농구 선수 포지션을 예측하기 같은 경우에는 SVM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특성이 다양하거나 혹은 확연히 다른 경우에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통해 데이터 특성 그대로
벡터 공간에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실습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성이 많은 경우 길전 경계 및 데이터 시각화가 어렵다는 거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SVM의 분류 결과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시각화 시켰을 때. 자, 일단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정도를 SVM에 대한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요걸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 또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찾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코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직접 이제 정리를 하시고 한 번 더 이렇게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그죠? 자기 것으로 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용어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시고 코드로 들어가면은 좀 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 SVM의 개념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